회계관리 하이! 안녕하세요. 하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키입니다. 하이님, 오늘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자동으로 스크래핑하는 기능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자동 스크래핑 기능 혹시 더 전에 언제부터 제공됐는지 알고 계실까요, 보키님? 제가 입사하기 전이라고 예상합니다. 저희 더존에서 자동 스크래핑 기능은 2013년부터 제공을 했는데요. 지금 2020년이니까 한 8년 정도 지났어요. 그런데 저희 스마트 A10 출시할 때 더 강력한 기능이 추가돼서 출시가 됐는데요. 그 기능은 바로 프로그램에서 자동 수집도 가능하지만 수동 수집도 된다는 거. 기존에는 자동 수집 또는 수동 수집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맞아요. 있었죠. 제품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 스마트 A10에서는 자동 수집, 수동 수집 둘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스마트 10에서 수집 정보 등록에 그냥 정보를 등록을 하면은 스마트 10 자체에서 자동으로 수집도 해주고, 그리고 스크래핑 보드에서 그냥 실시간 수집으로 실시간으로 내가 볼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기능이 멀티로 제공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프로그램에서 수집 정보 등록에 정보를 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스크래핑 해오는 기능과 그리고 스크래핑 해온 기능에 대해서 전송하는 것까지 오늘 그 설명하는 시간을 보키님과 같이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보키님, 그러면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까요? 네. 보키님, 해당하는 화면에 보이는 화면은 저희 스마트 A10 회계관리 메인 화면이죠. 전표관리 자동전표 처리 쪽을 선택해서 오른쪽을 보면은 자동전표 처리라고 해서 수집정보 등록하는 부분과 각 증빙별로 해당하는 데이터 선택해서 조회할 수 있고 조회된 데이터 전표 전송까지 할 수 있는데요. 수집정보 등록 먼저 좀 보도록 할까요? 해당하는 메뉴 클릭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보키님, 이 해당하는 메뉴 어떻게 등록하는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수집 정보 등록이라는 메뉴는 발생한 거래 내역을 전표에 직접 입력하지 않고 전표로 자동 생성하는 자동 전표 처리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집 정보를 등록하는 메뉴인데요. 첫 번째 란에는 전자세금 계산서, 전자계산서 란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더존 솔루션으로 인증서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 영상 보고 계신 시청자님들은 처음 사용하신다면은 인증서가 없고 플러스 버튼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럼 플러스 버튼 하나 클릭해서 홈택스에 등록된 인증서를 등록하면은 프로그램의 인증 성공이 돼서 이길 새벽에 자동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중요한 사항이죠. 홈택스에 먼저 해당하는 인증서 먼저 등록을 해놔야 되고 그 등록된 인증서 가지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추가적으로 이 수집정보 등록에다가 등록을 해야지 데이터가 수집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인증서다라고 하면은 접속할 때 인증서 저장을 할 때 등록되지 않은 인증서라고 뜰 거예요. 그거는 홈택스 사이트에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먼저 홈택스 사이트 꼭 등록하고 인증서를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입 좀 볼까요? 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입란에는 지금 아이디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홈택스에 아이디 패스워드 등록하신 거 있어요. 홈택스 로그인 하실 때 사용하는 거.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프로그램에 똑같이 입력을 해주면은 그 정보를 저희가 받아서 인증을 받아서 이길 새벽에 자동으로 수집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 등록할 때 조금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조금 문의도 있는데, 만약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업용 신용카드를 수집하기 위한 정보죠.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만약에 발급받을 경우에는 홈택스에 바로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에 바로 등록이 안 되죠. 네. 개인 카드이기 때문에 수동으로 사용자가 직접 홈택스 사이트에 해당하는 카드 번호를 등록을 해야지 저희 프로그램에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하기 전에 꼭 한번 홈택스 사이트 들어가셔서 사업용 신용카드 조회해서 해당하는 카드 번호가 정상적으로 조회되는지 먼저 꼭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으로 신용카드 매출 좀 보도록 할까요? 네, 신용카드 매출은 지금 써져 있는 것처럼 여신금융협회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여신금융협회 사이트에 로그인하는 아이디 정보와 그리고 비밀번호 정보를 기입을 해주면은 프로그램에서는 해당 데이터를 조회되면은 수집을 해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하단의 통장 계좌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 이 통장 계좌는 어떤 인증을 거쳐서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만약에 지금 뭐 기업은행 말고 다른 통장을 뭐 등록을 한다고 하면은 오른쪽에 신규 등록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등록하기 전에는 반드시 은행별 필수 입력사항 버튼을 클릭해서
각 은행별로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를 확인해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예를 들어서 지금 기업은행이다 라고 하면은 구분이 기업 건지 아니면 개인 건지 구분별로 조회 구분이 있어요. 빠른 조회라고 있는데 기업은행 사이트 들어가면은 빠른 조회 서비스라고 해서 별도로 가입하는 그 메뉴가 따로 있어요. 그 해당하는 서비스에 가입이 되어야지 저희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계좌 번호랑 계좌 비밀번호 저장을 해서 해당하는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신규 등록하는 거는 오른쪽에 신규 등록 버튼을 클릭해서 어떤 은행을 수집을 할 건지 은행을 선택한 다음에 계좌 정보 등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좌 구분이 당연히 기업인지 개인인지 선택해서 조회 구분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 은행별로 조회 구분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 조회 구분에 따른 은행 서비스를 선택을 한 다음에 계좌 번호라는 부분이 있어요. 계좌 번호랑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면 되는데 계좌 번호를 입력을 할 때 제가 임의로 한번 가상으로 넣어 볼게요. 계좌 번호를 입력을 하고 계좌 비밀번호에 이렇게 해당하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쵸. 제가 어떤 숫자를 입력을 했는지 비밀번호가 오픈이 되지 않아요. 정말 네. 좋은 기능이죠. 네, 금융정보 같은 경우는 소중하기 때문에 항상 암호화가 돼서 관리가 되고 있죠. 그쵸.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는 저장이 되지만 다른 누가 다시 선택해서 봤을 때 이 비밀번호는 해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이제 비밀번호에 대해서 소중하게 저희 프로그램에서 암호화 처리돼서 보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신용카드 매입을 좀 보도록 할까요? 네, 신용카드 매입 같은 경우도 오른쪽에 신규 등록이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카드를 등록할 수가 있는데요. 국민카드부터 쭉 카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각 카드사를 선택을 하고 카드 정보를 등록하면 되는데 이때도 반드시 조금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카드사에서 그 카드 내역이 조회가 되고 카드 번호가 조회가 되어야만 프로그램에서도 인증값을 받을 수가 있고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수집이 돼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이것도 굉장히 질문이 많은데 해당하는 카드 번호에 대해서 저장을 했는데 등록할 때 등록되지 않는 뭐 카드 번호다 아니면 등록을 할 때 실패가 뜬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해당하는 지금 예를 들어서 BC카드 선택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BC카드에 해당하는 카드 번호가 조회가 되지 않거나 로그인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요거 사용할 때 먼저 카드사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보죠. 정말 되는지 한번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저희 프로그램의 수집 정보 등록에 등록을 하면은 정말 깔끔하게 오류 없이 등록할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렇게 확인해서 정확하게 등록하는 거를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복희님, 그러면 수집정보 등록에 대해서 다 보긴 했는데 오른쪽 상단에 수집기간 안내라는 기능이 있죠. 최초 수집정보 등록에 정보를 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이길 새벽에 스크래핑이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될 거예요. 그런데 최초 수집 기간이라고 있어요. 최초 수집 기간이라고. 그래서 처음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수집 기간만 수집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복희님 예를 들어서 기업은행 6개월 전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엑셀 데이터를 받아서 업로드를 하면 안 되나요? 그쵸. 이게 최초 수집 기간 이전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희 프로그램에서 수집이 안 되기 때문에 직접 해당하는 그 사이트에서 엑셀 내용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 파일을 저희 프로그램에 각 증빙별로 더보기란 클릭하면은 업로드 기능이 다 제공되어 있어요. 그 업로드 기능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반영해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일 수집하는 기간은 7일이기 때문에 요거 확인해서 전 이거 참 좋더라고요. 수집기간 안내 버튼 통해서 기간 확인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집정보 등록 받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수집된 데이터 각 증빙별로 들어가서 조회하는 방법과 전표 전송하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자세금계산서 메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메뉴는 먼저 기간을 선택을 하죠. 이거는 뭐 월별로 선택할 수도 있고 분기별로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 선택해서 조회할 수가 있는데 저는 전체로 선택해서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구분이 매출이 있고 매입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증빙에 대해서 조회하고자 하는 게 매출인지 매입인지 선택해서 조회를 하면 되는데 오른쪽에 자료 구분이 국세청에 있고 엑셀이 있어요. 저희는
수집정보 등록에 정보를 등록했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죠? 네, 1번 국세청을 선택해야 자동으로 스크래핑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쵸. 프로그램에 수집정보에 등록을 한 다음에 그 수집정보에 등록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해서 처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료 구분 무조건 국세청으로 선택해서 조회를 해야 합니다. 저는 국세청으로 선택해서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할 건데 거래처란을 그냥 공란으로 선택하고 조회를 하면은 모든 거래처가 조회가 되지만 예를 들어서 뭐 특정 A라는 거래처를 조회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더블 클릭이나 F2 아니면 요 네모 박스 클릭해서 코드 도움 받아서 검색해서 조회를 할 수도 있죠. 저는 한번 그냥 전체 조회해서 보도록 할게요. 조회를 해서 지금 봤는데 복희님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일자란에 글씨가 까만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고 그리고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게 있는데 어떤 차이죠? 네, 일단은 첫 번째, 일자란이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을 거예요. 스크롤 한번 조금 내려보면은 그쵸, 빨간색도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흔히 달력에서 보는 것처럼 빨간색은 공휴일이나 아니면은 일요일, 그리고 검정색은 평일, 그리고 파란색은 토요일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각 날짜별로 이렇게 진하게 뭐 청록색이나 연두색처럼 색상이 들어간 부분은 그 색상이 들어간 일자를 클릭했을 때 오른쪽 가이드라인이라고 하거든요. 색상 정보 쪽에서 어떤 데이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서 정확한 사유를 더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오른쪽 상단에 안내라는 버튼이 따로 있어요.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사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이 사유를 참고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처 코드는 어떻게 부여가 자동으로 될까요, 복희님? 네, 거래처 코드는 기존의 거래처 등록에 등록되어 있던 사업자 번호를 검증해서 거래처 등록에 등록된 코드와 사업자 번호 검증해서 똑같은 거래처라고 하면은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도록 되어 있고요. 복희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거래처가 신규 거래처예요? 그러면 건건이 다 등록을 해야 되나요? 아니죠. 거래처 등록에 일일이 등록할 필요는 없고요. 자료가 자동으로 수집이 되면서 동시에 거래처 등록에 자동으로 체번이 되면서 등록이 됩니다. 그쵸. 거래처 코드는 크게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옆에 유형은 과세 유형이 있고 뭐 불공 유형이 있는데 오른쪽에 가이드 영역을 확인하면은 이렇게 51번은 과세, 52번 영세 이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해서 변경을 하면 되고 복희님, 공급가액과 부가세는 수정이 안 되나요? 네, 홈택스에서 직접 수집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공급과액과 부가세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쵸. 홈택스에 있는 데이터 그대로 수집을 해서 전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정되면 정말 큰일 나겠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되는 부분 주의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 옆에 차변 계정과 대변 계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 차변 계정과 대변 계정은 과거 2개년치 기준으로 해당하는 전표를 사용을 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자동으로 추천을 받아오고 있고요. 만약에 추천이 과거에 사용한 데이터가 없어서 안 받아와졌어요. 그러면 미추천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전표 상태가 미추천이 있고 확정 가능 값이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확정 가능 건은 차변 계정, 대변 계정에 대해서 계정 과목이 있기 때문에 확정 가능이라고 제공을 하고 있고 지금 보면은 이 해당하는 거래 내역에 대해서 대변 계정이 미추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미추천으로 전표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변 계정을 넣어 주셔야지 확정 가능 상태로 변경되는 부분 요거 주의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대변 계정에 미추천으로 지금 다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미추천으로 된 대변 계정 건건이 수정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아니죠. 프로그램에서는 이 해당하는 계정 일괄로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외상매입금이라고 지금 6일 날짜의 전표가 있어요. 이 상단에 있는 4개 전표에 대해서 외상매입금 계정 과목으로 일괄 변경하려면 먼저 변경하고자 하는 전표를 일자 앞에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고 대변 계정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선택한 다음에 하단에 일괄 변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전체 일괄 변경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 옵션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선택되어 있는 이 칸에 대변 계정의 계정 과목이 체크된 다른 계정 과목
일괄 변경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최초 수집할 때 이개년치 가지고 분계 추천도 해주지만 그 분계 추천이 안 된다. 그러면 일괄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복희님, 지금 전자세금계산서 기능에 대해서 다 보긴 했는데 뭐 더 알아야 될 기능이 있나요? 일단은 액션바가 활성화됐잖아요. 제일 밑에 액션바. 그래서 저희 전표 전송하는 거. 일괄 변경 버튼 옆에 전표 전송 버튼을 클릭해서 메인 매출 전표나 이렇게 전표로 전송할 수 있고 또는 더보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전표 전송 버튼으로도 전표 전송도 가능하고요. 지금 더보기 버튼 활성화된 상태에서 두 번째 줄에 자동 분계 시 과세 유형 설정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요거는 매입 거래건인 경우에 이제 과거 2개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계정 과목을 추천하는데 접대비나 아니면 차량 유지비 계정 이 추천을 받을 경우 자동으로 여로 선택할 경우 불공으로 유형이 반영되는 옵션입니다. 그러면 과거 2개년치 가지고 데이터를 추천받아 올 경우에 차량 유지비랑 접대비 계정 과목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있으면 유형이 불공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네요. 네, 맞아요. 굉장히 좋은 기능인데요. 복희님, 그러면 지금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볼 건 없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조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으로 전자계산서 메뉴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 전자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전자계산서, 계산서건인 거죠. 면세건에 대해서 데이터를 조회할 수가 있고요. 이 해당하는 전자계산서는 세금계산서 기능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동일하고 데이터 조회를 할 때는 꼭 자료 선택할 때 엑셀이 아니라 1번 국세청으로 선택해서 조회를 하면 됩니다. 이거는 전자세금계산서 메뉴랑 동일하기 때문에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 그 다음으로는 신용카드 메뉴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희님, 신용카드 조회를 할 때 앞에 기간이랑 뭐 이런 건 다 똑같은데 네. 구분에 따라 자료 구분 값이 더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매출을 먼저 좀 보도록 할 건데 매출은 옆에 자료를 선택할 때 여신금융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집정보 등록에서 여신금융협회 사이트에 가입한 아이디 패스워드 가지고 수집을 하기 때문에 그 수집한 데이터에 대해서 조회를 하려면 일반 여신금융으로 선택해서 조회를 하면 되는데 여기에 승인일자가 있고 매입일자가 있어요. 이 승인일자와 매입일자 차이가 뭔가요, 복희님? 네, 승인일자 같은 경우는 왜 우리가 마트나 어디 거래처 가가지고 카드 단말기를 결제를 했을 때 그 날짜가 승인일자로 들어가고요. 실제로 그 승인일자가 지나서 카드 대금이 통장으로 입금됐을 때 그 기준이 매입일자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 선택해서 전송을 해야 되나요? 전표 전송할 때는 승인일자로 해야죠. 그쵸. 조회할 때는 승인일자, 매입일자 둘 다 선택해서 조회는 가능하나 매입 매출 전표 입력으로 전표 전송을 할 때는 그 일자 있죠. 매입 매출 전표에 그 생성되는 일자는 승인일자 기준으로 생성이 된다는 점. 이 점 유의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복희님, 조회를 할 때 안내 팝업창이 뜨는데 이 안내 팝업창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안내창이죠? 네, 여신금융협회 사이트에서 우리가 매출 데이터를 수집해서 오는데 여신금융협회는 서버 과부하가 되면은 IP가 차단이 돼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요걸 수집할 때는 최초 수집이나 매일 수집할 때 4일간의 데이터만 수집이 된다는 안내 문구입니다. 그쵸. 제가 처음에 수집정보 등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오른쪽 상단에 수집기간 안내라는 버튼을 설명드렸어요. 이 안내 버튼에 스크롤 밑으로 쭉 내리게 되면은 최초 수집 기간이 4일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신금융협회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전표 처리를 하고자 하는 지금 시청자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신용카드에서 데이터 조회를 할 때 오른쪽 상단에 신용카드 매출 내역 수집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통해서 최초 수집할 때 4일치밖에 수집이 안 되기 때문에 6개월 기준으로 수집 시작일자, 종료일자를 선택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신금융협회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지금 시청자분들은 꼭 이 오른쪽 상단의 신용카드 매출 내역 수집 버튼을 통해서 수집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복희님, 신용카드는 다 설명이 됐나요? 매출분에 대해서?
지금 신용카드 메뉴 봤을 때 같은 날짜의 신한카드, 뭐 같은 달의 신한카드 여러 개 데이터가 조회가 되는데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묶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아, 예를 들어서 지금 신한카드에 대해서 이 건건이 지금 여러 건이 존재가 하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묶겠다. 이 기능 말씀하는 거 맞나요? 네, 맞아요. 그 기능은 더보기 버튼을 하는데요. 그쵸? 하기 전에 전표를 다 클릭을 하고 그리고 더보기 버튼에서 매출 증빙 병합 버튼을 클릭해서 병합 기준을 선택을 하는데 뭐 우리는 월별로 해볼까요? 전체로 하나요? 병합 기준은 일자별이 있고 월별이 있죠. 네. 동일한 날짜에 한 점표를 묶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자별. 그런데 뭐 월별로 한 달 단위로 묶고 싶다라고 하면은 월별. 아니면은 이 기간에 따라서 전체로 묶고 싶다라고 하면은 전체로 하면 전체로 되겠죠. 저희는 그냥 월별로 한번 해볼까요? 네. 보통 이걸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월별로 선택을 하고 카드사별이 있고 전체가 있는데 지금 신한은행, 우리카드, 카드사별로 묶고 싶다라고 하면은 카드사별. 카드 무시하고 그냥 전체로 묶고 싶다라고 하면은 전체로 선택하면 되겠죠. 저희는 카드사별로 한번 묶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거래처랑 품명은 여기다 등록해서 넣을 수 있는데 저는 그냥 확인 버튼 눌러서 데이터를 병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준은 월별이고 카드사별이에요. 한번 병합 한번 시도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확인 버튼을 누르면 월 말 기준으로 카드사별로 데이터가 한 점표로 묶어서 반영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 날짜에 이제 하늘색으로 표시가 되죠. 하늘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은 오른쪽에 가이드 영역에 색상 정보라고 해서 매출 증빙 병합한 점표다라고 이렇게 색상으로 표시해주고 있고요. 복희님, 이거 혹시 승인 점표 병합된 거 해제할 수는 없나요? 당연히 가능하죠. 똑같이 모든 전표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고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까 매출 증빙 병합이 매출 증빙 분리로 되어 있어요. 이거 클릭하면은 다 전표가 풀어지겠죠? 아, 굉장히 좋은 기능인데 그러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집계표를 보면은 어차피 카드사별로 이력 관리를 하지는 않아요. 부가세 신고를 할 때.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해당하는 매출 신용카드 거래건에 대해서 건건히 관리를 할 거다라고 하면은 그냥 체크해서 전송하면 되고 나는 그냥 건건히 반영하는 거 말고 그냥 합산해서 반영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해당하는 기능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으니 굉장히 좋은 기능이네요. 네, 맞습니다. 복희님, 그러면 매출은 좀 다 본 것 같고 이제 매입으로 좀 넘어가서 설명을 드릴까요? 네, 구분을 2번 매입으로 선택할 때는 자료가 아까보다 훨씬 많아요. 그쵸? 1번부터 6번까지 제공이 되고 있는데 1번 국세청은 아까 수집 정보 등록에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에 대한 아이디 패스워드를 등록했을 때 그 사업용 신용카드 정보가 조회가 될 거고요. 2번 카드사 같은 경우는 수집 정보 등록 우측 하단에 있었던 카드사 데이터 아까 뭐 예를 들어 설명드렸던 BC카드 여기 카드사 데이터를 입력한 데이터가 카드사 정보가 조회가 될 거고요. 3번 화물복지 같은 경우는 홈택스에서 화물복지 카드로 조회되는 데이터가 있다면 데이터를 수집해 올 수가 있고 4번, 5번, 6번은 엑셀 데이터인데요. 엑셀 같은 경우는 더보기 버튼에서 엑셀 서식 불러오기가 있는데 엑셀 서식 불러오기, 엑셀 서식 국세청 데이터 불러오기 그리고 화물복지 불러오기가 각각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를 업로드했을 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희님, 국세청과 카드사 지금 구분되어서 나눠져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그쵸. 데이터가 어차피 조회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같아요. 대신에 국세청 데이터가 조회되는 기준은 다음 달 15일경부터 전월 데이터가 홈택스 사이트에서 제공이 되잖아요. 이게 아마 올해 연초부터인가로 월별로가 조금 바뀐 것 같은데 그렇죠. 분기별로 제공을 하다가 이제 월별 제공으로 홈택스에서 변경이 됐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이 뭐 9월이다 하면은 9월 데이터를 조회를 하려면은 우리는 10월 15일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근데 우리 회사에서는 9월 말일이나 10월 초일 날짜로 뭐 결산을 하거나 비용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홈택스를 마냥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카드사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카드사에서 승인 내용만 떨어져서 승인 내용 조회만 된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데이터를 수집해서 전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건건히 매일 전표 관리하는 그런 사업장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카드사를 선택해서 조금 자료 처리하는 거를 권장을 해드리고 만약에 우리 회사는 신용카드 매입에 대해서 그냥 다음 달 국세청에 있는 데이터 기준으로 조금 데이터를 끌어와서 전표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1번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 부분이죠. 네. 저희는 조금 카드사 선택해서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할 건데 조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조회를 하면 뭐 일자나 뭐 거래처 코드 아까 전자세금계산서랑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조금 다른 기능이 있죠. 공급가액과 세액 혹시 수정이 되나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릴 때는 전자세금계산서에서는 지원되지 않는다고 안내를 드렸는데 신용카드 쪽에서는 이제 공급과액과 세액이 10%로 정확히 떨어지지가 않아서 원 단위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더보기 버튼에서 세액 변경이라는 기능으로 저희가 수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보기에 세액 변경을 클릭하면 공급가액은 수정이 되지 않지만 세액란은 수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형을 만약에 일반이었다가 카가로 변경을 한다든지 그럼 세액이 변경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더보기란에 세액 변경 버튼을 클릭을 해서 세액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주의해야 볼 주의사항 같은 게 있나요? 신용카드본에 대해서? 신용카드 쪽에서 간혹 가다가 카드를 수집을 했는데 데이터가 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더보기 버튼에 매입 신용카드 거래처 이 기능도 한번 조금 안내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이거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되거나 아니면 카드사 사이트에서 조회되는 그 카드 번호에 대해서 저희 스마트A 온라인 10 회계관리에 거래처 등록과 1대1로 매칭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수령금액 합계표 신고할 때 카드사 회원번호 정확히 등록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카드 번호별로 저희 스마트A 10에 있는 거래처 등록과 1대1로 매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거는 왼쪽에는 카드사나 아니면 국세청 사이트에서 조회되는 카드 번호가 반영이 될 거고요. 오른쪽에 이 코드란에다가 더블 클릭 또는 키보드로 F2 버튼 눌러서 스마트 A10 회계관리 쪽에 있는 카드 거래처에 대해서 선택해서 카드 거래처를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분란은 이 해당하는 구분은 하단에 보면은 신용체크 직불 주유 화물이 있는데요. 신용으로 선택했을 때는 그냥 확인 버튼을 눌러서 적용하면 되지만 만약에 체크 또는 직불 주류다 라고 하면은 제가 구분을 조금 바꿔볼까요? 2번을 선택을 하면은 결제 계정 과목이라고 있어요. 체크카드이기 때문에 어떤 은행에서 결제를 했는지 결제 계정 과목을 선택을 하고 그 옆에 결제 거래처까지 필수 항목이기 때문에 지금 프로그램에서 누가 봐도 필수면은 꼭 넣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필수값 정확히 확인해서 넣어주시면 되고 저는 구분을 신용카드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1대1로 매칭한 카드사의 카드 번호별 저희 프로그램의 거래처 매칭해서 조회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주의해야 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잘못 매핑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조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맞는 카드 거래처를 꼭 선택해서 등록을 하면 되겠고요. 신용카드 메뉴를 살펴봤는데 현금 영수증도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쵸? 그렇죠. 현금 영수증 메뉴는 신용카드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고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지만 수집정보 등록에 등록한 데이터에 대해서 조회를 하고 싶다. 그러면 자료 구분 1번 국세청 선택해서 조회해야 된다는 거. 현금 영수증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서 넘어갈 건데 조금 더 좋은 기능 3가지 좀 이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은 3가지 메뉴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복희님 하단에 보면 자료 수집 현황, 전표 전송 현황, 국세청 자료 검증 및 사이트 비교라는 메뉴가 있는데 저는 이 메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도 특히 좋아해요. 이 시청자분들이 다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기능이어서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먼저 자료 수집 현황 메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수집 현황은 기간을 일단은 넉넉하게 조회를 하게 되면은 좌측에 자료 수집 요청 일시라고 해서 해당 기간별로 자료를 수집했던 요청 일자가 나올 거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전자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해서 각 증빙별로 매출 매입에 대해서 몇 건이 수집되는지 원래는 건수가 나오는데 저희는 가상 데이터라서 지금 건수는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자료 수집을 요청한 게 있다고 하면은 건수가 나올 거고 그 밑에 표를 보면은 이제 통장이나 신용카드에 대해서도 수집한 내역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집을 했는지도 확인을 하고 몇 건을 수집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또 가장 좋은 게 수집이 만약에 실패됐어요. 실패됐을 때는 오른쪽에 자료 수집 실패 사유에 어떠어떠한 사유로 실패를 했습니다라고 이유가 나오기 때문에 그
그 이유를 확인을 하고 수집 정보 등록이라는 메뉴를 다시 가서 뭔가 비밀번호가 잘못됐다고 하면 비밀번호를 다시 수정해서 다시 인증을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만약에 홈택스 인증서 비밀번호가 변경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신용카드나 이런 사이트의 비밀번호 변경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수집이 안 되겠죠. 맞아요. 그럴 때는 자료 수집 현황에 들어와서 왜 수집이 안 됐는지 사유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알고 있으면 편한 메뉴더라고요. 맞아요. 자, 그 다음으로는 전표 전송 현황 메뉴를 좀 보도록 할 건데 저는 이 메뉴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쵸? 해당하는 기간 선택해서 조회를 하면 각 증빙별로 지금 좀 전에 설명드린 각 증빙별로 메뉴를 설명드렸어요. 거기서 수집한 데이터에 대해서 내가 미전송건이 몇 건인지 그리고 확정을 몇 건 지었고 최종 수집 일자랑 최종 거래 일자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미정성권에 거래 내역이 있다. 그럼 제가 이를 조금 처리를 안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미처리건이 뜨면 바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메뉴보다는 그 뒤에 메뉴가 더 마음에 들어요. 국세청 자료 사이트 비교하는 메뉴 있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메뉴는 지금 시청자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메뉴예요. 이거 사용 방법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국세청 자료 검증 및 사이트 비교에서 일단은 조회 구분을 월별이나 이렇게 기간별로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넉넉하게 1월부터 12월까지로 조회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왼쪽에는 거래처, 그리고 중간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전자세금 계산서, 홈택스라고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예를 들어서 푸른 사진관이나 글로벌 종합 물류에 대해서 우리가 전표를 처리를 한 것과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수집정보 등록에 홈택스 인증서를 등록을 해서 수집한 데이터와 그리고 홈택스, 이세로에서 조회되는 데이터 총 3개를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3단계로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종이 세금 계산서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100% 우리 회사에서는 전자세금 계산서밖에 없다. 그러면 요 3단계 다 맞아야 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3중으로 체크해서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러오는 방법은 오른쪽 상단에 불러오기 버튼을 꼭 클릭을 해서 각 탭별로 불러오기 반영을 한 다음에 비교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맞으면은 수정 신고는 뭐 안 해도 되겠네요? 그쵸. 만약에 상대방에서 뭐 정말 이 거래 취소해주세요 하지 않는 이상은 정말 수정신고 할 필요가 그쵸. 없는 거죠. 3단계로 프로그램에서 검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여기 시청자분들은 이 해당하는 메뉴 꼭 알고 그리고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동 전표 처리 메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동 전표 처리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기능이네요. 너무 좋아요. 그쵸. 예전에는 건건이 다 키보드로 입력을 했습니다. 또는 엑셀로 업로드해서 사용을 했는데 저희 더존에서는 이런 자동으로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수집하는 기능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뭐 스마트하죠. 저 추천도 해주잖아요. 제가 어떤 계정 과목을 썼는지 추천도 해주니까 네. 더 똑똑해요, 저보다. 그쵸.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그리고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보키님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